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오늘은 미스테리 헌터 마왕님과 그 다음에 뚱땡이 로브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브입니다.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저와 게스트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연 소개를 읽어드리잖아요. 그것도 되게 즐거운데 또 그 사연 가지고 후토크를 하잖아. 저는 그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거의 비난 수준이죠.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하고. 이게 삼천포 컨텐츠예요, 이 컨텐츠가. 안 그래도 제가 댓글들을 봤는데 뭐 읽어주시는 게 막 되게 편하다, 듣기 좋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에 힘을 받아 또 어떤 무섭고 미스테리한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공포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미스테리 헌터 형님께서 로브에게 먼저 뽑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브씨 한번 뽑아볼까요? 좋습니다. 아파트 가겠습니다. 오, 이거 가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소에 대한 사연인가요? 저도 장소에 대한 사연인데. 뭐죠? 화이트데이. 안 그래도 어저께가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초콜릿 받으셨나요? 그 회사에서 주는 초콜릿. 저희 회사가 좀 잘 챙겨요. 잘 챙겨주시죠. 네, 엄청 잘 챙겨요. 왜냐면 저희도 버는 돈이 있어서. 네. 네, 초콜릿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발렌타인데이 때는 또 우리가 그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지만 화이트데이는 그 반대로 여자가 받는 날이에요. 네. 남자한테. 사탕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아무튼 우리 마왕이 형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화이트데이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결혼 안 한 동창들과는 동네에서 자주 만나다 보니 학창시절 이야기가 종종 술자리에서 나오곤 해요. 그렇게 이 일도 술자리에서 우연히 말이 나와 얘기를 하다 보니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던 때 선도부가 있었는데 저는 선도부원이었어요. 보통 등교 시간에 다른 학생들 복장 검사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급식 지도를 하는 등 학교 규칙을 선도하는 일을 했었죠. 봉사활동 시간을 줬었기 때문에 선도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성적과 담임 추천서가 필요해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사실 저도 기대는 안 하고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선도부 선생님에게 제 얘기를 좋게 해주셨는지 붙어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봉사 시간과 점수도 중요했지만 사실 제가 선도부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한 학년 선배 누나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는 두발 제한이 있어서 남학생은 스포츠머리, 여학생은 단발머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누나는 무용생이라 긴 머리에 성격도 매우 활발해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선배였습니다. 약간 전지현과였나 보네요. 선도부에 들어가기 전에도 알던 사이였지만 이참에 더 친해졌으면 싶었죠. 그래서 곧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니 사탕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이때는 바구니에 한가득 사탕과 초콜릿을 담아주던 것이 유행이어서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지하상가로 쇼핑을 갔어요. 방과 후에 지하상가에 도착해 사탕 담을 바구니를 먼저 고르고 그 안에 채울 사탕들을 고르느라 정신없이 상가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사탕을 고르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맞은편에 아기자기한 가게가 보였어요. 작고 귀여운 물건들이 예쁘게 전시돼 있더라고요. 저는 홀린 듯 가게로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귀여운 인형이 있으면 바구니 안에 사탕과 함께 넣으려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걸더라고요. 이거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 옆을 쳐다보자 한 여학생이 씩 웃으면서 다시 손가락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요? 이거 주라니까. 제가 좋아했던 누나처럼 무용생인지 망으로 머리를 틀어서 묶은 여학생이 저에게 대뜸 반말하며 다시 한번 말하더라고요. 저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그 여학생이 가리킨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발레리나 오르골이었어요. 분홍색 무대 위에서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는 서랍이 열리는 형식이라 그 안에 작은 액세서리를 담아두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누나는 발레 전공이었거든요. 선물로 딱이긴 했어요. 마음에는 들었지만 이걸 추천해준 여학생이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옆을 쳐다보자 그 여학생은 이미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고요. 기분 나쁜 상대가 없으니 무슨 상관인가 싶어져서 그냥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 후 친구들과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선물은 다른 날 다시 나와 고르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사탕 바구니와 오르골을 올려두고 TV를 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정말 깊이 잠들었었는데 자꾸 귓가에서 울리는 소리가 거슬려서 잠에서 깼어요. 처음엔 거실 TV 소리인가 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전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있던 탁상 시계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 책상 위를 보자마자 얼고 말았습니다.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듣던 음악이 오르골 소리였던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르골은 태엽을 감아야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 책상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발레리나의 모습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진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꿈꾸고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르골이 끝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책상 앞으로 가서 오르골을 들고 여기저기 둘러보는 순간 음악이 멈췄어요. 감긴 태엽이 다 안 풀렸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거 말고는 도저히 오르골이 돌아간 이유가 떠오르질 않았어요. 무서웠지만 애써 잊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백조의 호수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진저리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태엽이 다 돌아가서 음악이 끊기는 걸 확인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태엽을 다시 감은 적도 없거든요. 책상 위를 보자 발레리나가 빙글빙글. 쳐다도 보기 싫어서 벌떡 일어나 옷으로 오르골을 돌돌 감아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 안에서도 작게 들리던 오르골 소리가 잠시 뒤에 끊겼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오르골이 제멋대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다음 날 친구들에게 밤사이 겪은 일을 말하자 이제 겁쟁이네 라는 반응만 돌아왔죠. 꿈 꿨냐는 친구들의 반응에 진짜 꿈이었나 싶기까지 했어요. 친구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반응을 하니 희한하게 저도 또 아무렇지 않아지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전 바구니에 채울 선물과 사탕을 마저 사러 지하상가로 갔어요. 한참 초콜릿과 사탕을 고르는데 친구들이 선물로 인형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오르골을 샀었던 작은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예쁜 인형도 많았었거든요. 차라리 잘 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골이 불량인 것 같은데 교환이 되냐고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 가게를 찾아 지하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가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탕 바구니를 산 곳에서 멀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런 가게가 있었냐며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하자 친구들이 같이 지하상가를 몇 번 더 돌아봐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 가게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옷에 돌돌 감긴 발레리나 오르골이 분명 있었습니다. 꿈도 아니고 뭐에 홀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귀신 고칼 노릇이네. 참. 저는 손에 든 오르골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정말 그냥 평범한 오르골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제멋대로 돌아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발레리나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누나에게 마음을 전할 생각에 제가 예민해졌나 싶기도 하고
책상 위에 다시 오르골을 잘 올려놓고 찝찝한 기분을 애써 털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발톱이 빠져나간 것처럼 고통스러운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난 듯 통증이 올라와서 잠에서 깨고도 한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숨을 몰아쉬면서 겨우 몸을 일으켜 발끝을 내려다봤지만 제 두 발은 멀쩡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깨끗한 발을 보자 그제야 아픔이 슬슬 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제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제 발가락부터 잘근잘근 씹어먹어서 이불과 다리가 피투성이인 그런 지독한 악몽이었어요. 전 평상시에도 꿈을 잘 안 꾸는 편이라 더 생생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이트데이 당일 이상한 악몽을 꾸고 오르골도 교환하지 못해 찜찜했지만 전 정성스레 바구니 안에 사탕과 초콜릿을 채운 후에 오르골 서랍 안에 실버로 된 액세서리를 몇 개 함께 담았어요. 다행히 누나는 제 사탕 바구니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져서인지 밤에 뒤척이거나 악몽을 꾸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등교 지도를 하는 날이라 아침 일찍 학교를 갔는데 누나가 선도부실에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었다면서요. 저를 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누나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돼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누나는 대꾸 없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발레리나 오르골이었어요. 순간 누나에게도 나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르골을 받아들자 갑자기 누나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그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밤에 오르골이 돌아가더니 그때부터 자꾸 악몽을 꿔. 이거 기분 나빠. 나한테 뭘 준 거야 너? 네? 누나 혹시 그 꿈 누가 발가락부터 씹어먹는... 아 진짜 소름 끼친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후 누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도록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어요. 저는 누나에게 그냥 심리적 압박감 때문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뒷이야기는 저보다 누나의 상황이 더 심각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로 산 토슈즈가 익숙해지지 않아서 발끝이 아픈 건가 했대요. 그런데 갈수록 발뿐만이 아니라 종아리까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오더래요. 통증에 자다 말고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니 당연히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졌고 그게 잦은 부상으로 이어졌다더라고요. 그러나 누나가 가장 화가 난 이유는 곧 지역대회가 있어서 밤 늦게까지 연습을 했는데 꿈에서 자기 발을 씹어먹던 그 귀실이 무용실 거울에서 보이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턴을 잘못 돌게 된 누나는 크게 발을 접질리며 넘어지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깁스도 하게 된 거였죠. 지역대회 출전은 당연하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큰 죄책감이 몰려와서 누나를 따라 울고 말았어요. 찜찜했을 때 갖다 버렸어야 했는데 누나가 저 때문에 다치고 또 대회도 못 나가게 됐다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본 누나는 오히려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좋은 의도로 준 선물인 것 같은데 화내서 미안하다면서요. 그 위로가 저에겐 더 마음에 아프게 박혀왔었죠. 전 바로 그 오르골을 학교 뒤편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렸어요. 누가 주워가지도 못하게 발레리나와 오르골을 잡아뜯어 분리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누나와 제게 나쁜 일은 더 이상 생기질 않았어요. 누나도 이후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 예술고등학교 진학도 했고요. 그리고 누나와도 아직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술안주가 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섭고 희한했던 일로 기억돼요. 누나에게 그때 일을 말하면 누나는 아직까지도 신화의 T.O.P 노래도 듣지 않는다며 농담하고는 합니다. 그때 제게 오르골을 사라고 했던 그 여학생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가끔 너무 궁금해지곤 하지만 이제 그 여학생의 얼굴과 목소리도 떠오르질 않네요. 귀신이었든 사람이었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오르골을 사려고 했던 여학생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게 알바 아닐까요? 저는 동네 바보였을 것 같아요. 왜요? 가끔씩 하나 있지 않아요? 없었어요? 동네에 바보 하나씩 있지 않아요? 있어요, 있기는. 네, 있어요. 없었다면 본인이 바보였어요. 아, 난가? 근데 그 오르골 가게 찾으려고 했는데 또 없었다는 얘기가 가게가 없어졌다. 가게가 없어졌어. 하루 만에. 떴다방. 그 깔새로 들어와.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고 바로 빠지는. 아. 오씨 오르골이 팔린다고? 야 너. 어이 저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데 말이야. 못 찾은 거 아닐까요? 너무 어릴 때라. 약간 근데 부천 지하상가 가보셨나요? 가봤죠. 거기는 한 번 가면 못 찾아요. 헷갈리잖아요. 근데 한 번 가서는 절대 못 찾는 곳입니다. 저는 안양 쪽에 살았어갖고 안양도 지하상가가 진짜 미로처럼. 봤죠. 거기 안양 타이거 있고. 아. 저희는 네. 그 본격 공포 라디오. 네, 윤시현 채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 대입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심령적으로 봤을 때 그 여자는 귀신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시까지 하면서 소통이 원활한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빙의 되기 전 나만 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골에 비춰서 나만. 그러니까 오르골이 저걸 사라고 하면서 이제 환각을 보여주는 심령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를 사라고 띠리리리리리리 이러면은 사야 되나 하는데 진짜 갑자기 여학생이 이거 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스토리 라인으로 쑥 흡수돼서 보자면 이 옛날에 발레리나를 꿈꾸던 그 여자가 그 오르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막 찢어지면서 죽게 된 거야. 발레리나였는데 너무 원통한 나머지 물건에 깃들었는데 그거를 누군가 강도가 들어와서 이거 돈 좀 나가 보이는데 하면서 보석 함인 줄 알고 훔쳐서 그거를 이제 중고상에 냈다 팔고 그 오르골이 이제 중고시장을 돌다가 오르골 가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거 선물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강력하게 막 나를 사 막 이렇게 해서 그걸 사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갑자기 이 오르골이 혼자 되기 시작한 거야. 그럼 그 오르골 가게는 왜 없어졌을까요? 없어진 게 아니죠. 가린 거구나. 그냥 환불하려고. 환불을 막으려고 이렇게 위장 천막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 너무 오르골에 빠져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가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있는데 정말 그 가게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돼요. 귀신은 뭐 말이 되나요? 당신 지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 세계관에서는 안 되는 거 없어요. 뭐 그렇죠. 가게와 함께 그렇죠. 바람처럼 사라지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 꿈속에서 귀신이 특히 발만 조인트 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발레리나에 초점이 좀 돼 있으니까. 발레리나도 발자가 들어가고.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네, 아무튼 이게 딱 서서 이렇게 막 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이란 그거 그리고 이 스토리에 또 나중에 나오시는 분이 또 이거에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발레리나는 발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만 노린 게 아니었을까.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발레리나라는 이 사연을 봤는데 저는 좀 신선했어요.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사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